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몸을 4부 4장으로 나눴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사작용과 관련된 생리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부와 장, 신체 부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동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전사에서 청한 기운을 끌어올려서 후사에다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목비구의 그런 천기에 해박한, 광박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줘야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태양인의 귀가 천시에 해박하니까는 거기에서 신이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두뇌로 들어가가지고 두뇌에 있는 폐를 키워서 폐가 크다. 이런 거를 알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귀라고 하는 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귀는, 그러니까 이목비구는 세상을 살피고 헤아리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세상, 우주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천시를 청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찰이라고도 배웠고, 청이, 이 찰의 구체적인 거는 이게 귀다 보니까는 청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가 천시. 천시라고 하는 부류의 세상을 살피는 그런 능력. 이것이 우리는 청이라고 했는데,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동무가 처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줬냐면은 애성이라고 했어요. 애성이라고 했다고.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댔다고요. 근데 이 희로애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결론 내리는 거는 이게 살피는 거고 귀니까는 듣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청력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청력은 다름 아닌 이 애성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된다는 얘기예요. 애라고 하는 본성이에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진해에서는 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뭘 뽑아냈냐면은 이러한 이 청력으로 여기에서 청기를 뽑아내서 어디로 가져가? 청기를 뽑아낸 게 이게 신이죠. 이거를 이해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로 가져가요. 신해죠? 신해. 이해. 그거를 신 대신에 이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후사위로 가는 거고, 이해에서 청한 것을 뽑아서 폐로 들어간다고 했고, 탁한 것을 뽑아서 피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뽑는 그 작용은 결국 뭐에 의한 것이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폐가 인사를 행하는 능력으로, 이건 감정을 가지고 행하죠.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거고, 이거를 잘한다는 표현으로는 여기에서는 이 이목비구가 광박하다고 했고요. 천기에 광박하다고 했고, 여기에는 폐비간신이 인사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각각의 이제 표현들이 있었죠. 달이라고 하는 걸 썼고,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걸 썼고, 립, 그 다음에 정, 이런 걸 썼었죠. 이걸 아주 잘한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연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연달. 단련해가지고 통달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사를 아주 잘 수행을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폐는 사무죠. 인사 중에서 하는 것이
사무입니다. 사무를 연달하는 무슨 능력? 애정이죠. 애의 능력은 여기서 애력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애의 그 감정을 애력을 얘기하는 것은 애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 전사해에서 후사해에서 이해에서 청기를 뽑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청기를 뽑아내 가지고 뭘 하냐면 폐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폐원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합니다. 더 하는 게 뭐냐면은 폐의 능력으로 후사에서 신중에 청기를 뽑아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전사해의 진이 충만하도록 하는 작용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진을 응취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자, 폐는 진해를 옹호하고 둘러싸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동을 시킨다. 고동을 시킨다. 그 기를 고동을 시킨다는 건 뭘까? 그 기가 뭘까? 이 앞에 부에 서 있는 기가 뭐였죠? 온기, 열기, 양기, 한기였죠. 그게 변해가지고 진고유액이 됐잖아요. 그걸 고동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는 그 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온기를 고동을 시켜서 여기에서 그게 진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폐가 한다는 거죠. 폐가. 다시 말해서 자, 전사에서 청기를 뽑아내서 후사에다 충만하게 하는 역할은 이목비구가 하는 거고 이목비구의 그 광박한 능력으로 하는 거고 폐가 폐의 인사에 연달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사해의 진고유액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장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그 폐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여기 똑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회를 보죠. 세회를 보고 세회 광복한 그런 능력으로 이거는 청이 아니라 이제 시죠. 이거는 노성이죠. 노성이고 여기에는 진고해에다가 충만을 하기. 이것 때문에 이제 고해에서 기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목비구는 전사해에서 청한 기운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를 뽑아내서 여기다가 막해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막해가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세상 보는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청기를 뽑아내는 것은 간이 하는 역할이죠. 간에 교우를 연달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간이 인사를 되게 잘하는 간이래. 자, 비에 교우하는 그 능력으로 비 자체를 보호하고 비의 자체 원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전사의 쪽에 있는 고가 충분히 응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비가 합니다. 그래서 이목비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폐비간신이 하는 역할, 그렇죠? 맞아 쓰죠. 비가 잘 일륜하는 능력으로 일륜하는 후력이죠. 후력으로 얘는 후는 뭡니까? 희성으로 진고 유해에서 청기를 뽑아내는데 이 능력으로 유해에서 청기를 뽑아내는데 이거를 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혈을 뽑아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혈해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혈해에서 간이 당해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간 자체를 간의 근원을 자양하고 그 다음에 앞쪽 전사회 쪽에 유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간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는 구미 지방하는 미력으로 이거는 낙성이죠. 낙성으로 액해에서 정을 뽑아내가지고 정을 뽑아내서 정해에다가 저장하죠. 자, 정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신은 신정 거처하는 연달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신 자체를 근원을 자양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 전사회 쪽에 있는 액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가 모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목비구가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폐비간신도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목비구가 뭘 하고 폐비간신이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학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줘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만해야지 몸이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끝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고유액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청한 거를 신기혈정으로 청한 것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청한 것은 장에서 썼고, 그 중에 탁한 거는 피모나 근육골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 진고유액에서 탁한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를 이제 마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은 자, 진해에서 탁제는 진이죠. 진. 이거는 위완 자체에 위완에는 어떤 기운이냐면은 상승하는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위완에 상승하는 기운 그 자체로 해서 그 진해에서 남아있는 탁제를 뽑아내가지고 스스로를 보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 자체로는 그 자기가 만든 진고유액의 그 바다에서 남아있는 탁한 기운을 뽑아내서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탁한 것이 부를 보양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사해가 있었죠. 후사해. 이해, 그 다음에 막해, 혈해, 정해라고 하는 후사해에서 청한 거는 그러니까 폐비간신의 능력으로 해서 뽑아서 썼어요. 그리고 탁한 거는 피모 근육골로 간다고 했는데 피모 근육골로 가게 하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두수요족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왜 두수요족을 여기서 가져오지?
근데 우리가 저기 그 성명론에서 얘기하면서 인체하고 그 개념들을 하나씩 가져왔었잖아요. 이게 두수요족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한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견, 요둔. 두견요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로 했을 때 이목비구가 있었고 폐비간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하목제복이 있었고 뒤에는 두견요둔이 있었어요. 그게 천인지행을 각각 담당을 했는데 이 천인지행 쪽을 담당하는 이 부분을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써요. 그래서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어깨나 이 둔부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수나 이 손이나 발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힘 자체를 얘는 무슨 힘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능수라고 했어요. 능수, 움켜쥐는 그런 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얘는 이제 굴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굳센 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굳이 여기서 두수요족의 힘으로 이게 피모나 근육골이 그 탁제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쪽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하목제복 자체를 우리가 부로 치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어떤 생리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목비구와 폐비간신과 이 부와 그러니까 위완,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수, 요, 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만은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12에서 쉬고 그랬죠. 자, 쉬고 따라서 정리를 이제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는 자, 따라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거예요. 귀는 반드시 원청해야 된다. 멀리 들어야 된다. 원청해야 된다. 이걸 이목비구가 광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이는 반드시 원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은 대시를 해야 된다. 크게 봐야 된다. 다음에 비는 코는 반드시 광후 널리 맡아야 되고 입은 반드시 깊게 맛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원, 대, 광, 심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꾸고 있어요. 정신기혈, 정신기혈. 이게 순서를 바꾼 거는 우리 한의학적인 그런 느낌이 오도록 순서를 바꾼 거예요. 신기혈정보다는 정신기혈 하면은 보다 더 의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고,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충만을 해지고, 이런 것을 반대로, 그러니까는 가까이밖에 못 보고 가까이밖에 못 듣고 작게 보고 이 좁게 맞고 아주 가벼운 부분만 맛을 보는 그렇게 되면은 정신기혈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모가 된다.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 이목비구의 역할이 멀리 크게 그리고 넓게 깊게 헤아려야 된다. 세상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목비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비간신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폐는 필은 빼고 선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쭉 써놓고 보죠. 비는 선문해야 된다. 선문. 그 다음에 간은 선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은 선변이라고 했어요. 폐는 잘 배워야 되고, 비는 잘 물어야 되고, 간은 잘 생각해야 되고, 신은 잘 변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 폐비간신 자체는 인사를 행하는 거잖아요. 인사를 행하되 이게 잘 행해야 된다는 거를 기존에 있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이건 중용에 나온 얘기고, 공자님이 얘기하신 그 중용에 나와 있는 그런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폐비간신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동무도 같이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목비구로 세상을 살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하는 데 있어서 인사를 행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정직, 중화 하게 되면은 이게 폐비간신으로부터 전 사회가 충실해지죠. 그래서 진고유익 자체가 충만하게 될 거고, 그러지 않고 편기 한쪽으로 치우치고 과부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진고유익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날 삭자인데요. 그 여러 가지 뜻 안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빛날 삭자입니다. 빛날 삭자. 자, 그래서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애써 노력을 해야 된다. 학문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생각하고 변별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 부분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무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 거니까 일단은 한번 보죠.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무는. 자, 13번에 이해에는 자, 이해, 후사해입니다. 이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신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해에 들어있는, 당연히 신이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아까 들어있는 그 신이 아닙니다. 아까 그거는 생리적인 물질로서 신을 얘기한 거라면, 여기에는 정신적인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신은 그 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령 혼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 혼백. 자, 이해에는 신이 들어가 있고, 후사해죠. 그 다음, 막해에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혈에는 신령 혼이 들어가 있고요.
혼이 들어가 있고, 정해는 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령, 혼, 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같이 보죠. 정해. 그 다음에 전사에서는 진해에는 의가 들어가 있고, 좀 어렵죠? 고해에는 여가 들어가 있고, 유해에는 조가 들어가 있고, 조심할 때 할 때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액해는 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사에는 의려 조지가 들어가 있고, 후사에는 신령 혼백이 들어가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다 똑같은 글자처럼 생기지만은 약간 달라요. 이 부분은 약간 하늘 천기를 살필 때 필요한 정신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 부분은 인사를 행할 때 필요하면 한 정신적인 요소. 두 가지가 약간 정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약간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 전사에 후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천인 지행할 때도 지는 천기와 관련되어 있고 행은 인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해도 이 두뇌에 있는 이해가 충실하면은 거기서 뽑아내는 게 폐가 뽑아내서 쓰죠. 그러면은 이해가 충실하면은 이거는 폐가 건강해지니까 폐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폐의 근본이 되고, 이해는 막해는 비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비의 근본이고, 혈해는 간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정해는 신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는 혀 아래쪽에 있는 진해는 그쵸, 여기에서 뽑아내가지고 귀가 뽑아내가지고 신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죠. 자, 이거는 귀의 근본이고 이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고해는 목의 근본이다. 다음에 유해는 비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액해는 구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령, 혼백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폐비간신의 근본이 되고, 의료 조지가 진고, 유, 액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목, 비구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천인, 지행을 얘기할 때도 천인은 물려받은 거고 지행은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것과 비슷해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조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이 관여하는 부분이. 그래서 심이 관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어떤 충실한 것도 결국 심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충실하고 하는 것도 심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폐비간신이든 이목비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심이 일신의 주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심을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마지막 문구는 그래서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심이 이제 나옵니다. 자, 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심은 일심의 내 몸의 주제자다. 내 몸의 주제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 배심, 정, 향, 전중 이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 나온 대로 각진 등 한 가운데에서 가슴 정중앙으로 이거는 심을 가리키는 거고 심이 찬란하게 빛나면 광명형철하면 태양처럼 밝게 빛나면은 심에 어떤 끼어있는 이런 게 아무 없이 심이 밝고 맑게 찬란하게 빛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지배받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목비구가 헤아리지 못하는, 살피지 못하는 바가 없고, 이목비구는 세상을 살피잖아요. 그 다음에 폐비간신이 인사를 해내는 데 있어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하목제복이 진실되지 않은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두수요족이 공경을 받지 못할 바가 없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이 주제자고 모든 이 부분에 전사의 후사역은 정신적인 영역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심이다. 그래서 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올바르냐에 따라서 이 몸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